안녕하세요, 소파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자동 선택 도구와 그라데이션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에는 자동 선택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선택 도구를 할 때 우리가 직접 마우스로 어떠한 영역이나 어떠한 부분, 아니면 색상의 경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서로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기능은 바로 자동 선택 도구라고 합니다. 이 자동 선택 도구는 예전에는 마술봉 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2020 버전의 아이콘 모양도 조금 다르게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자동 선택 도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 선택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제가 만약에 브러쉬로 이렇게 임의의 선을 그려 놓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흰색, 검은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자동 선택 도구로 제가 안쪽에 흰색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흰색 부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검은색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검은색 부분이 선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쪽 흰색을 선택을 하면 바깥쪽 흰색이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이 브러쉬 모양 자체가 저렇게 닫힌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열려 있었다면 제가 자동 선택 도구로 이 흰 쪽 부분을 선택을 하면 서로 연결된 흰색은 모두 다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마우스로 클릭한 색상과 같은 부분을 모두 다 영역으로 선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 이제 이 자동 선택 도구에도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보시면 이 앞부분의 4개 아이콘은 그전 시간에 배웠던 선택 도구에 다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우리가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했던 그 기능 그대로고요, 여기에는 바로 허용치라고 하는 값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허용치라는 값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제가 임의로 색상을 좀 칠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자동 선택 도구의 우선은 허용치 값을 제가 10으로 낮춰 놓은 상태에서 제일 아랫부분의 흰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클릭한 부분에서 인식하는 색상 범위가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허용치를 제가 만약에 100으로 고치고 그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면 조금 전보다 더 많은 영역이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용치는 내가 마우스로 클릭한 부분을 인식하는 범위, 내가 마우스로 클릭한 색상을 허용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슷한 색깔을 많이 허용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최대한 비슷한 색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선택 도구는 우리가 빠르게 이미지의 어떤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이 자동 선택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색칠을 했던 것이 바로 그라데이션 기능인데요, 그라디언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그라디언트 도구는 이 왼쪽 부분에 보시면 이 물방울 바로 왼쪽에, 근데 위치는 사실 버전마다 다르니까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도구는 오른쪽 클릭을 하면 페인트 통 도구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 3D 재질 넣기 도구는 기본으로는 아주 오래전 버전부터에는 이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 그라디언트 도구와 페인트 통 도구와 같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 페인트 통 도구를 선택하면 그라디언트 기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페인트 통 도구와 같이 있다라는 거. 그럼 이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우선은 지금 제가 이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옵션 메뉴에 보면 이쪽이 시작하는 색상이고 이쪽이 끝나는 색상입니다. 그러니까 색상의 흐름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검은색에서 점점점 흰색으로 색상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색상이 흘러가는 모양을 이렇게 총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선형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선형은 색상이 직선형으로 흘러간다는 뜻인데요, 제가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쭉 당겨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놓게 되면 검은색에서 직선으로 색상이 점점점 흰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색상이 일정하게 바로 시작색에서부터 끝나는 색으로 그냥 직선형으로 나타나는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형 그라디언트인데요, 이 방사형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라디언트는 중심의 색에서부터 바깥쪽의 색상으로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대각선을 하는데 이게 대각선이 중요하진 않고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 그래서 놓게 되면 제가 중심 색상, 그러니까 시작하는 색상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이게 뭐지?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반전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의 위치를 바꿔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구형의 그라디언트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원형 그라디언트 또는 방사형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방사형과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바깥쪽인데, 다만 이 대각선을 잘 기억을 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중심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선을 당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놓고 난 뒤에 색상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현재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색상의 흐름이 흰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빙글 돌아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색상이 도착한다 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라데이션은 원통형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요. 이 원통형은 제가 중심에서 역시 아래쪽으로 제가 정확하게 직선으로 하고 싶으면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정확하게 직선으로 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제가 Shift를 누르고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색상이 제가 찍었는 중심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색상이 아래 위로 이렇게 점점점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원통형으로 이렇게 같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색상이 변화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이아몬드형입니다. 원형과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제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중간의 형태가 다이아몬드형처럼 이렇게 사각형의 방사형으로 색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라디언트에서 이제 형태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전은 이제 시작 색과 끝나는 색의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라데이션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색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리고 색상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 그라디언트에 보시면 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그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준 그라데이션의 종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0 버전이라서 그나마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많지 기본 버전은 이만큼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만큼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는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난 내가 쓰고 싶은 색깔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색상을 만들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 체크 표시 누르지 말고 이 색상을 직접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편집기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이 그라디언트 편집기에서 보시면 이름과 지금 보시면 위에 사전 설정이 있고 그 밑에 이름이 있고 그라디언트 유형이 있고 매끄러움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색상은 뭐 단색 노이즈가 있는데 기본은 단색이니까 노이즈는 아직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윗부분은 불투명도, 그러니까 투명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아랫부분은 색상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 이게 색상점인데요. 색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색상을 선택하는 창이 뜨게 되면 기본적으로 색상을 바꿀 때는 밑에서부터 보시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상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두색 계통, 초록색 계통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역시 드래그를 하셔야지만이 아랫부분의 현재 색상과 부분에 내가 지금 바꿀 색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은색이 이 색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좀 밝은 초록색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변화되고요. 마찬가지로 끝나는 지점 역시 더블 클릭을 해서 색상을 역시 바꿔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색깔만 되느냐? 아니죠. 중간중간에 다른 색상을 끼워 넣을 수 있는데요. 끼워 넣는 방법은 아랫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우선 원래 한번 클릭을 하면 색상이 하나 추가가 되고 거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그냥 바로 더블 클릭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나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색상을 역시 색상의 종류, 밝기의 종류, 그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위치를 나는
초록색과 노란색의 정중앙에 놓고 싶은데 위치를 어떻게 잡지라고 생각이 될 때면 이쪽 지점의 위치가 0%고요. 이쪽 지점의 위치가 100%입니다. 그럼 중간 지점은 제가 50이라고 치게 되면 중간 지점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계속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 추가는 계속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럼 추가는 했는데 빼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추가한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삭제하고 싶은 이 포인터 아이콘을 왼쪽 버튼을 누르고 나서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빼고 싶은 색상은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바로 아래로 내리시면 돼요.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클릭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색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색상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이 윗부분에도 역시 있죠. 이 윗부분에 얘는 뭐냐 하면 바로 투명도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을 추가를 하는 방법도 얘는 더블 클릭을 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불투명도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50% 하겠다 그러면 반은 보이고 반은 보이지 않는 정도의 값이 되는 거고요. 0%를 하게 되면 완전 투명이 돼서 중간에 있는 이 보라색은 표현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내가 칠하게 되면 초록색, 투명, 노란색으로 칠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명화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역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불투명도 값을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포인트는 역시 어떻게 없애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버튼 누르고 아래나 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라디언트를 자기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지금 상태는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근데 하지만 제가 이미지를 만약에 색칠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그라디언트를 제가 다른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그라디언트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 예쁘게 만들었는데 안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름을 먼저 정하세요. 저는 이름을 연습용이라고 이름을 넣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때요? 색상이 이 폴더들 제일 아래쪽에 그냥 하나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다른 그라디언트를 선택하더라도 연습용이라는 그라디언트는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 그라디언트는 계속 등록이 되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라디언트는 많이 등록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그라디언트 활용을 할 때 예쁜 그라디언트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같이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개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다라는 것 한번 다음 영상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배운 자동 선택 도구와 그라디언트 도구는 포토샵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꼭 연습을 해 보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